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들 시장까지 쭉 전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OX 종목부터 볼게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오늘 철강주들의 상승이 다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 반등 때문인데, 근데 그 안에서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최근에 증권가에서 좀 올리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의 투자 의견 OX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5로 일치가 됐고요. 염정FC는 이 포스코홀딩스의 네. 철강가 반등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리튬에 대한 그 모멘텀? 이게 2024년부터 실적이 현실화될 거라고 하는데 그 미래 성장을 보고 계십니까? 사실 두 부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사실 좀 하락폭이 좀 사실 좀 거셌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는 아무래도 포스코 제철소의 가동 공장 정상화에 대한 좀 지연에 대한 또 이슈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3, 4분기까지는 일단 정상 가동에 대한 부분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3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때 이에 대한 하락분은 일정 부분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포항제철소에서의 기존 재고품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 90%까지는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광양제철소에서도 추가적인 이제 추가적인 추가적인 생산 증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3분기, 4분기까지는 일단은 그에 대한 좀 손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리튬이라든지 니켈 관련된 2차 전지 소재에서의 원재료단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은 기존부터 이미 포스코홀딩스의 앞으로 주가 원동력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 특히 리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좀 선점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거의 탑픽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이제 하락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좀 가격대가 좀 매력적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요. 지금 포스코 물려 있는데 물 타도 될까요? 라는 의견도 질문도 올려주셨거든요. 일단 정혜훈 과장도 오를 주신 입장에서 이 포스코에 대한 추가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 의견도 일치하시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좀 단기적인 부분 시각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풍 피해가 있으면서 지금 올해 이제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이 좀 급감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설비들을 완전하게 이제 복구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내년 한 상반기, 내년 한 3월 정도나 돼야지 완벽하게 좀 복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히 좀 이 부분이 이슈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기대치를 좀 접어야 된다는 점. 그렇지만 중장기적 시간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이슈가 아니라 단기적인, 그러니까 외부 변수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시적인 그러한 좀 문제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선반영된 부분이 좀 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반등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내년 이후를 그러니까 좀 길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PBR 한 0.4배 정도 수준으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최하단 영역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선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FNF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의류주, 소비주 안에서 가장 많이 좀 언급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매번 특징주로 나오면서 그 소비 안에서 유력하게 올라주고 있는 또 눈에 띄는 종목이에요. 국내외 모두 높은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투자 가치도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네, 5로 여기도 일치가 되는데 정희용 과장님. 네. FNF가 유독 다른 그 의류주들에 비해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사드 이전에,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그런 성장, 국내 이제 기업들, 대표적으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고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수 시장, 정체된 내수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이러한 중국 시장의 그런 성장성이 부각이 됐는데요. FNF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항상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MLB가 중국 시장에서 성장을 하면서 국내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런 중국 시장의 그런 성장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프리미엄을 부여받았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런 출점이 가속화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달에 뭐 정말 역대급 하락장이 나왔었죠. 지난달에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뭐 10% 넘게 한 달 동안에 급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9월에 단 하루, 그러니까 9월 1일 첫째 거래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서 기관 투자자들이 9월 30일까지 19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긴 아시겠지만 꾸준한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역시나 이러한 중국 시장 성장과 함께 하반기 이러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특히나 이제 의류 업체들 중에서 좀 차별화된 그러한 좀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또 하반기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FNF 같은 경우 이러한 기관의 수급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고차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토엔이 현대글로비스의 중고차 사업 덕을 볼 수 있을까요? 또 특징주로 거론되면서 오늘장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그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 이 오토엔의 중고차 사업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는 나뉘어졌는데요. 염정FC는 일단 오토엔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의견 주셨는지.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오늘 단기적인 좀 모멘텀으로 강하게 좀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 시점에서 일단 이 오토엔 같은 경우 최근 한 6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상승 모멘텀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급등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뭐 현대 글로비스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뭐 미국에서 최대의 자동차 중고차 업체인 부분을 이제 좀 인수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중고차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격화시키겠다. 이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이제 올해 3월달에 한번 국내에서 이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오토엔이 같이 좀 상승 탄력으로 강하게 받으면서 사실 상장 이후에 가장 고점을 좀 형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대부분 다 빠져나가면서 다시 또 주가가 한동안은 또 이제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토엔이 왜 이렇게 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관련된 이슈로 이야기를 계속 받냐라고 하면 현대차가 오토엔 지분의 약 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주주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뭐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뭐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좀 이야기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차량용 차량 유지라든지 그리고 뭐 차량 관리에 대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까지는 일단은 사실은 뭐 지금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은 122억, 영업 손실은 약 10억 원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이 좀 빠르게 실적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와의 시너지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을 때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정상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좀 단기적인 이슈로 해석을 하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일단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토엔 그 시장에 대해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오늘 뉴스가 나왔고 그로 인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인 면에서는 매도를 하자라는 X였습니다.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 마감에 살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키워드부터 보시죠. 핵심 계열사라는 키워드와 함께 노 마스크로 수요 회복을 꼽았습니다. 요거는 뭐 그러면은 그 화장품 쪽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이제 실외 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제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네. 과거 이제 의무에서 이제
지금 권고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화장품 섹터, 그러니까 뷰티 섹터가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게요. 마감에 산다. 펌텍코리아를 갖고 오셨고요. 현대오토에버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화장품 범주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종목이에요.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입니까? 우선 뭐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잘 아시는 뭐 회사일 것 같은데 국내에 이제 용기업,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상장된 기업이 바로 이제 연우와 펌텍코리아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이제 1, 2등을 다투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래서 전방 산업인 이런 화장품 시장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이 회사들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실적과 또 주가 하락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용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러한 내수 화장품 업체 외에도 이제 글로벌 이제 화장품 회사들로 이제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팬데믹이 지금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활동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그런 매출 회복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이제 착용 권고로 전환이 됐죠. 일단 실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뭐 밝혔다시피 내년 한 3월 정도 팬데믹이 거의 뭐 종식되는 내년 한 3월 정도부터는 이제 실내 마스크도 해제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마 최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눈에 띄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외부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또 이제 노마스크 시대가 이제 다시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또 작년에 대한 그러한 작년 3분기에 대한 그런 기저 효과가 나타나면서 3분기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러한 매출 회복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정비 축소 효과와 함께 내년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지금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본격적으로 이러한 턴어라운드 관점 그리고 전방 산업의 이러한 수요 회복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거의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주가 수준에 지금 육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 2020년 3월에 주가가 뭐 8,000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그 이전 2019년도와 또 2020년 이제 중반 정도의 가격이 한 15,000원대에서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난 이제 6월 시장이 하락하기 이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 주가를 한 2만 원 정도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역사상 이제 최저가 라인인 한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였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 염정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현대오토에버 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현대차 계열사에서 이제 IT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사 내 현대차,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 확대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세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역량 강화로 인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일단 IT 서비스 부분이 뭐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82% 정도 차지하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은 약간 18%를 가져가고 있는데
있는데 이 IT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객사, 고객사라고 하면 아마 계열사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사의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유지 보수, 구축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됐던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18%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지만 작년에는 약 10% 정도 결국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차량용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관련된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차량용 커넥티비티 등 인포메이션 같은 전반적인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출 확대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특허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내비게이션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특허 관련된 부분이 약 31%,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관련된 특허 비중이 61% 정도로 일단 특허권 관련해서도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좀 더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만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연간으로 보게 될 경우에 주봉으로 확인을 해볼 경우에 일단은 지금 10만 원 선에서 13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과도한 하락세를 보인다거나 다른 종목들에 비한 최근에 이제 시장 급락에 따른 이런 영향을 아주 크게는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수준이 약간 저점이 10만 원, 그리고 고점은 14만 원대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가져가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급락세로 인해서 최근 제가 말씀드린 저점인 10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이 구간 내에서의 트레이딩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 결국은 이제 현대차라든지 계열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현대오토에버도 같이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고 그 계열사 중에 핵심 계열사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이제 상승폭이 좀 키워 나가는데요. 일단은 11만 원 선 안팎으로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수급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수급 중에 먼저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기관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늘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이 내년도 이제 캐펙스 50% 가까운 대규모 이제 축소를 지금 발표를 하면서 관련해서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그러한 향후 이제 독과 점력을 활용한 공급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면서 지금 오늘 급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공급을 이제 축소했을 때 이제 주가가 이제 먼저 반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러한 반도체 업종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락한 종목 중에 LG 이노텍 쪽으로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의 생산량 축소와 함께 지금 애플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번 아이폰 생산량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 모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즉 이제 고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믹스가 지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카메라 화소수 상향과 전면 카메라 신규 공급과 함께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 역대 분기 최대 실적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국면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환율과 더불어서 천연가스, 석탄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에서의 흐름 동시효과 구간 봤고요. 마지막 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1%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계속 2%대 상승 유지하고 있고 2209.22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거는 코스닥이었는데요. 하락도 가팔랐기 때문이었겠죠. 현재는 3.59%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에 700선 탈환은 힘들어도 696.83포인트까지 회복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